대낮에 출동 신고. 성추행 지하철 합동역 어디야? 그 이대에서 합동역 방면이라고. 그래서 합동역에서 저희가 근무합니다. 성추행 사건이 지하철 2호선 합정역 방향에서 발생한 모양이다. 촌각을 다투는 상황. 경찰관입니다. 경찰관입니다. 사건 해결의 골든타임이 지금 이 순간 결정된다. 전철과 같은 속도로 혐의자가 사라질 수도 있다. 어느 얘기인가 물어보고. 혐의자의 위치가 확인됐다. 사건 해결의 절반은 성공한 셈. 어디로 가야 돼? 잠깐만요.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도착한 현장에서는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엉덩이 손을 안 댔어. 하니까 엉덩이 손을 치워달라 했더니 그럼 내가 너 사진 이렇게 해야 제대로 찍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래서 제대로 찍어. 피해자는 당연히 억울하고 내가 언제 손을 댔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한테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은 쓰리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욕을 하다니 누가 욕을 해? 큰소리 전체 갖고 손을 놨어요. 가해자도 억울하다는 상반된 주장. 일단 양측의 진술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 너가 지금 나를 알겠습니다. 자, 아가씨 지하철 내에서 지금 수행을 당하셨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제 그에 따른 조사를 가서 할 겁니다. 강제 추행 혐의로 저희 주부대 가서 좀 조사에 좀 응해주시고 네, 같이 가라고, 가라고. 하시기 전에 이 일에 대해서 추후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아 그런 거 안 해. 주요가 안 한다고. 알고 계시라고요. 아니 안다고. 알지 안다고. 안다고 가라고. 너도 가. 지하철역 구내에서 일어난 뜻밖의 소란. 누군가에게는 눈요깃거리겠지만 당사자에게는 심각한 문제다. 자기만 놓고 그런 상박하니까. 성범죄는 최악의 경우 실형을 면치 어렵다. 경찰이 검찰놈들한테 한이 맺힌 놈이야. 아이 됐어. 자, 여기 앉아 계세요. 나는 원래 지하철에서 여기 앞에 은밀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범죄.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할아버지 죄송한데 손을 좀 치워주세요 이랬어요. 할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도 아니고 손을 치워주세요 했더니 저를 딱 찔러보더니 내 손을 내 맘대로 여기다 두는데 네가 뭔데 손을 여기다 치우라 말아야. 네가 싫으면 절로 가면 되지. 만찬데 피할 수가 없잖아요. 당시 상황을 피해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진술을 좀 작성을 해주세요. 제 조언을 드릴게요. 객관적 검토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술 확보가 최우선. 그 아가씨 옆에 섰다고 요 정도 사이가 떴을 거야 아마. 네, 아가씨. 그런데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저씨 손님 이렇게 치우려고 해서 내가 왜 그랬더니 불쾌하다는 게 왜 불쾌해? 그러는 게 혹시 만질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야. 성추했다는데 년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는 어느 폭력이 아니지. 앉아 계세요. 안 가. 잠깐만 안 가. 과연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청년님 부탁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진실을 가려낼 수는 없지만 새내기 박성우 순경과 베테랑 최경렬 경사 두 사람의 찰떡 호흡이 사건 해결의 단초를 확보했다. 혹시 이제 피의자 관리가 요즘 중요해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쪽 분 주장하고 우리 선생님 안 했다는 주장 그거 해가지고 우리가 경찰서로 넘길 거예요. 네. 여기서 사건 종결이 안 돼요. 그럼 빨리빨리 넘겨 그러면. 성범죄는 홍익지구대의 골칫거리. 특히 젊은 여성이 표적 대상이 된다. 홍대 이쪽은 이제 클럽이 많다 보니까 클럽에서 이제 피해를 좀 많이 당하죠. 여성들 대상으로. 그래서 성범죄로 하면 이제 강제추행들 그리고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보호조치 사건 그런 사건이 많습니다. 지난 3년간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 수는 약 3,700여 건. 그중 절반 이상이 출퇴근 시간에 일어났다. 지하철 성추행 대응 방법은 먼저 상대방에게 신체 접촉으로 인한 불쾌감을 정중히 이야기한다. 그래도 계속될 경우 큰 소리로 주위의 도움을 청하고 경찰에 신고한다. 신고 시 객차 번호, 도착역의 이름, 가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박성우 순경은 이제 겨우 3개월 차. 사람으로 따지면은 겨우 걸음마를 내디딘 상태다. 가로치고 라고 하였으면 안 되죠. 하였으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시기.
매사가 얼음장 위를 내딛는 기분이니 어떨 때는 아는 것도 까마득해진다.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생각도 잘 안 나고 적을 때 자꾸 막 백지차처럼 막 하얗게 돼가지고. 지구대에서는 오전과 오후 8시를 기준으로 교대 근무를 한다. 이때쯤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내들의 손길이 바빠진다. 네, 이건 제가 막내라서 챙기는 거죠. 근데 많이 다들 도와주고 있어서 혼자 살 때도 있고 다 같이 할 때도 있고 그래요. 저 혼자만 하는 건 아니에요. 전정훈, 순경은 홍익지구대 2팀의 유일한 막내. 하늘 같은 선배님 기척만 느껴져도 등골이 뻣뻣해지고 아직 앳된 표정이 긴장이 어린다. 서열 문화가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됐지만 이제 겨우 3개월 차. 선배 그림자도 밟기 조심스러운 시기다. 여기는 거의 다 지원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아요. 아,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바쁜 곳이고 최고 힘든 곳이라는데 그걸 한번 와서 내 나름대로의 뭔가를 사명감을 가지고 와서 한번 해보겠다고 지원을 해서 오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홍익지구대는 일명 기피지구대로 통한다. 지원자가 아니면 견딜 수 없는 곳. 추가 근무도 예사로 여긴다. 야간에 이제 인원이 부족하고 신고가 많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한 명이라도 더 와주면 좋은 거죠. 일에 치여 부대끼는 시간이 많다 보니 선후배도 순식간에 형아우 사이가 된다. 어쩌면 가족보다 더 가깝게 지내는 동료들. 그걸 가장한 안마를 가장한 구타라고 좀 해주고 내일 모레 장가 간다는데 얼마 좀 이따 몇 개월 안 남아서 장가 가는데 9월달에 갑니다. 9월달에. 여자친구가 천사라 그랬어. 9월 19일에 결혼합니다. 놀러 오세요. 그렇게 시험 많이 떨어질 때 이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몇몇 친구들은 저한테 이제 되게 그만둬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힘들게 했을 때 유일하게 그래도 저 믿어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많이 고맙죠 사실. 늦깎이 신입. 열정도 남다른 탓에 예상치 않은 실수도 따른다. 엄청 지금 제가 앉은 시간에만 20건이 넘게 떨어졌어요. 전순경 안 치지 마. 선생님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출근에 전순경이 앉으니까. 신고자들이 아는 거야. 네가 신입 순경이라는 거. 그러니까 신고를 많이 들어오지. 대병렬 25, 순 20대 종원 중입니다. 출동 신고가 들어왔다. 한없이 반복되는 시간과의 싸움. 지금 어디 계시는 건데 정확하게? 예. 앞에 좀 잘 보살피고 계세요. 저희가 전화 드릴 테니까 받으세요. 네. 누군가 위험에 빠진 걸까? 신고자의 목소리가 꽤 다급하다. 전순경은 신고자와 통화를 계속하며 보이지 않는 사건 너머의 정황을 가늠해보고 재빠르게 걸음을 옮긴다. 약간 119로 아직 안 불렀어요? 못 부르고 애가 어디? 어디 갔어? 오빠! 아, 소리 지르고 있는 거야? 현장 상황이 다급하게 돌아간다. 담 너머로 들려오는 비명 소리. 그곳에는 잔뜩 취한 20대 여성이 비틀거리며 욕설과 행패를 부리고 있다. 도대체 얼마나 술을 마신 걸까? 진짜 경찰이 사람 잡네! 경찰가 왔으니까 진정해봐. 너무 차 볼게. 현실과 악몽의 경계를 넘나드는 주치자의 난도. 결국 일행에게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온다. 아니요, 일단 잠시만요. 지금 술을 많이 드셔서. 괜찮아. 네. 비밀번호. 휴대전화를 통한 신원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 무엇이 그녀를 이토록 취하게 한 것일까? 소리 지르지 마시고. 취할 거는 원래 안 그러는데 한 번도 이런 적 없지?
그 친구 집이 어딘데요? 수원이에요, 수원. 수원? 네. 수원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수원에서 그러니까 가족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가 같이 술을 먹다가 일행을 통해 신원을 파악하는 사이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했다. 다쳤어? 난동을 부리다가 담벼락에 얼굴을 부딪힌 것이다. 어디 묻혔어요? 어디 묻혔어? 알았어. 아 여보, 입술이 피나잖아 지금. 아직 입술이 피나잖아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 여기 지금 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지금 입술 피나거든요. 어디 불편하세요? 병원 갈까요? 알았어. 병원 갈까요? 알겠어요. 병원 가요. 보호자 연락 됐나요? 지금 전화기 하고 있어. 아 그래요? 위좀 있었냐? 알았어? 예. 아니야. 경찰 아저씨 때리면 어떡해? 예. 그러면 안 돼. 예, 알겠습니다. 진정해. 일단 잠시만요. 엄마 전화 한번 받아볼래? 통제 불능. 3살짜리 꼬마도 이보다 다루기는 쉬울 것이다. 조금 기다려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진정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경찰이 되기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 그 일이 이제 일상 다반사가 되어가고 있다. 주치 소란으로 인해 소모되는 경찰력만 해도 매년 30여만 건. 구급 인력 소모도 이에 못지않다. 같이. 부모님 연락 됐으니까 일단은 병원 가가지고 완전 취한 다음에 오빠가 올라온다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따로 연락처 받았죠. 주치 소란 2시간여. 꽤 오랜 시간 끝에 마무리됐다. 조금 더 빨리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함부로 만졌다가 저희가 또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성적으로 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들죠. 그래서 여기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경이 같이 나가서 하긴 하는데 여경이 팀당 1명밖에 없다 보니까 좀 그런 인원적인 문제도 좀 있고요. 홍대 앞 유흥가는 밤마다 불야성. 평범하게 보였던 거리가 이제 예사로 보이지 않는다. 어딘가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범죄. 네 쪽만 아울러 27곳도 2418번거 정원 상호 좀 해주세요. 또 다른 사건의 발생이다. 피했어요. 알겠죠? 현해법 체포돼서 공무집행방해. 아니 설명을 시키는 수갑 풀으자고요. 수갑은 경찰관이 알아서 채우는 거예요. 채워요. 예? 제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세요. 타고 오세요. 정당한 체포 행위에 항의를 한다면 그것도 엄연한 공무집행 방해. 가만히 있어. 되는 거예요. 너 죽여 내가. 여기. 게다가 현행범은 폭언과 폭행도 서슴지 않는다. 다리 발전하시면 안 돼요. 나를 왜 찾았어? 난동을 부리는 현행범은 수갑을 채우는 것이 원칙. 게다가 꽤 만취한 상태다. 불러. 이게 안 풀려졌어. 아저씨, 안 풀려졌어. 원장님이 갑자기 걸어오셔가지고 제가 일어섰어요. 네. 옆에 아마 손님도 보시고 아까 경찰분한테 진술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신고하신 거잖아요. 네. 아저씨! 이보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수갑을 시켰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무슨 그만 이유가 있습니까? 왜 수갑을 시킵니까? 폭행을 당한 박우석 승정 표정이 심상치 않다. 이제 겨우 3개월 차. 그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일 것이다. 아 지금 현행범 체포해가지고 순찰차 태워서 오는데 친구분이 못 가게 이제 순찰차 뒷문을 열고 와가지고 이제 못 가게 저 얼굴을 막 핥히고 이제 여기랑 때리고 여기 팔도 맞았거든요 주먹으로. 제가 의정부 경찰서 나 전국과 전화할게. 네가 누구지? 아니요. 아니 됐어. 그만해. 의정부가 아닌 서울청장님한테 얘기를 하시든지 하세요. 나 전화하셔가지고 예? 여기 지구대장이 잡아놨다고. 현행범 체포 출발하는데. 현행범 체포하고 출발하는데 왜?
순간 출발하는데 막았어요. 못 가게. 길 막고 이제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 2,725번. 지금 순찰차 못 가게 막으면서 이제 계속 카메라로 번호판 찍고 있는 거거든요. 순찰차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 여기서 지금 들어올라는데 제가 못 들어오게 막고 있잖아요. 이번 사건은 정황 증거까지 뚜렷하다. 이번에 발로 차고 있는 경찰관. 황해대냐. 이때 하셨거든요. 술집 난동에 공무집행 방해까지. 수학 채울 수 있으니까. 좋아. 좋아. 자, 그래갖고 지금부터 예산은 힘든 걸 알아야 돼. 당신들은. 특히 목격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 도주를 시도하는 현행범. 아니 오라고 저 사람들 오라고. 오라고. 안전행동 하시면 다시 수박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라고. 공무집행 방해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을까? 아니 잠깐 이쪽 나오세요. 우리 엎드려 합시다. 이쪽 나오는 이쪽으로. 공무집행 방해로 일단은 처벌할 것 같고요. 예,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사건 확인해 봐야겠죠. 예. 한 남자를 즐겁게 했던 술이 그 남자의 인생까지 뒤흔들고 있다. 아까 저기 저 경찰분 거가 이렇게 말리고 있대. 범죄와의 전쟁은 알코올과의 전쟁이기도 하다. 5대 강력범죄 10건 중 3건은 음주범죄. 술에 취해 잠들지 않은 밤거리는 카멜레온처럼 변하고 경찰관의 어깨는 무거워진다. 주치 여성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출동 신고. 신고가 보신 거 아니에요? 순찰차가 눈에 띄자 현장에서 즉석 신고도 접수된다. 일행이세요? 일행 아니시죠? 저기요.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빨리. 네? 신발 신으시고. 네? 자칫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는 상황. 여성은 그 사실도 모른 채 길거리에서 잠들어 있다. 머리 조심하시고 머리. 자, 올리고 타세요. 자,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선생님 정신 차려 보세요. 예? 자, 일어나 보세요. 정신 좀 깨요. 선생님. 자, 일어나 보세요. 정신 차려 보세요, 선생님. 다른 여성은 경미한 의식조차 없는 상태. 깊은 잠에 빠져 제 몸을 가누지 못하니 부축하기도 힘겨울 정도다. 말 그대로 무방비 상태. 낯선 타인의 공격은커녕 성범죄가 일어난다고 해도 속수무책.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일이니 이제 익숙할 만도 하련만 박성우 순경은 마음이 편치 않다. 이건 집 어디예요? 경찰이 되기 전에는 그러한 그 사람의 숫자가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너무 많다 보니까 와 이렇게까지 진짜 술을 마시는 사람이 많구나. 참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팔을 잘 잡아야 돼. 의식을 잃은 주치 여성은 정신이 들 때까지 지구대에서 보호 조치를 한다. 와, 속 미끄러진다 진짜. 머리 막는다. 의식이 없으니 몸이 천근만근. 여성 한 명을 부축하는데 경찰관 3명이 동원됐다. 거기 있어. 한 명 더 있어. 한 명 더 있어. 어디에요? 행여나 다칠세라 안전까지 고려하는 보호 조치. 자, 일어나세요. 자, 일단 일어나 보세요. 여기 경찰서예요. 그래도 이 여성은 어느 정도 의식이 있는 상태. 네, 나와서 깨세요. 나와서. 일어나세요. 하지만 길거리에 방치되면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다행히 오늘은 경찰관들 덕분에 안전을 보장받았다. 해야지. 2명이나 데려왔어. 신고했던 친구가 뒤늦게 찾아왔다.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이게 저분이 세방이고 이분이 그 곱창 있잖아. 곱창. 24400 이날 밤 홍익지구대에 신세를 지게 된 여성은 총 3명. 집에 가야지. 어?
저기 뭐 여성분이 하면은 누가 데리고 와서 어떤 짓을 할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내가 해줄게. 딸 키우는 입장에서 걱정이 된다니까. 어? 이걸 아냐 이 말이지 부모들이. 근데 아까 그 경찰 아저씨 기다리는데 진짜 이상한 남자가 모자 이렇게 눌러쓰고 얼굴도 안 보이게 해놓고더니 지하철에 길 따준다고 말했어가지고. 지구대의 보호 조치를 받게 되었으니 그나마 다행. 밤사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지구대의 아침 풍경은 고즈넉하기까지 하다. 밤과는 또 다른 얼굴. 주치 여성들도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발길을 돌린다. 술 먹지 말라고 술. 그 부모가 알아. 부모 생각을 해봐. 아빠들 전화하지 말라. 고이 보내고 싶지만 지구대장은 잔소리 몇 마디를 덧붙인다. 그래서 범죄를 예방할 수만 있다면 수만 마디인들 못할까. 아유. 며칠 후 지구대에 손님 한 명이 찾아왔다. 뚱뚱하시고 예. 뭐 짧으시는 제가 꼭좀 전해주세요. 예. 어떤 동? 길에서 자고 있었는데. 보호 조치. 네네. 꼭 좀 전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 이름 아실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피임한테 고맙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창피한 일이지만 한없이 고맙기도 했을 것이다. 이런 일 종종 있으세요? 직접 근데 가끔씩은 있습니다. 고맙다고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안 오셔도 되는데 또 고맙다고 찾아와가지고 또 인사드리고 하니까 그럴 때 좀 보람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사팀 야간 근무가 시작됐다. 여느 때와 다른 밤 신임 경찰관도 바짝 긴장했고 지구대장도 당부의 말을 덧붙인다. 불금이니까 하여간 서장도 뭐 토요일 이렇게 안 해. 불금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불금이니까 불금답게 하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숱하게 치르게 될 불금. 또 뜀박질 시작이다. 지하철 성추행 신고. 지구대에서 합정역까지 400m. 순찰차로 가는 것보다 두 다리가 더 빠르다. 시간과의 싸움. 1초라도 단축시킬 수 있다면 날개라도 달 것 같은 기세다. 골든타임을 확보했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시제품 방 땄어요. 저 전화해봐. 사건 현장에 의외의 복병이 등장했다. 가방으로 박성호 순경의 등을 때리며 소란을 피우는 중년의 남성. 일단 제압은 했지만 길을 막고 시비를 걸며 난동을 부린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선생님 휴대폰 이거 저희가 휴대폰 선생님한테 가져간 거 없어요.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선생님한테 휴대폰 가져간 거 없어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럼 내가 하지 마세요. 이야기 있을 때 왜 하지 마세요. 이야기하냐? 댁으로 돌아가세요. 이 사람아. 선생님, 댁으로 돌아가세요. 아니야. 그거 거기다 올려놓고. 싸우지 마세요. 술이 빚어낸 또 하나의 불상사. 취객 때문에 시간이 5분이나 지체됐다. 이런 똘라미 경찰들이 경찰 세상 이런 자칫 더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었던 상황. 하지만 두 사람은 용케 화를 참아내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탐문 수사를 이어간다. 혹시나 하는 기대. 그러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나갔다. 나도. 김문호가 지금 지금 성추행 혐의자가 탄 차량을 놓쳐버린 두 사람.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통화 중이에요. 다른 지구대로 이제 이첩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잡게 이제 연결을 해줘야죠, 저희가. 아직도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데 허탈한 발걸음에 아쉬움이 묻어난다. 경찰서장도 그 용어를 인정했다는 불금에는 지구대도 홍역을 치룬다.
온 뒤로 최고 바쁜 것 같아요. 지금 정신이 한 개도 없어요. 신고는 쏟아지는데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 출동이 좀 지연돼가지고 먼저 전화를 하고 이렇게 출동해서 좀 미안하게 됐다고 양해를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금요일이 축제 마지막 날이고 하니까 이렇게 많은 날이 있었어. 이 정도는 아니었어. 불금에 홍대 축제까지 겹쳐져 거리는 대만원. 출동이 지연되는 사례까지 속출한다. 홍대 축제 마지막 날에 신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전화 드린 것 같은데. 예.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무 바쁘시더라도 좀 기다리시라고. 기다리라고 안 했어? 그래,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아니 CCTV를 정보 확인하라며요. 그러니까 경찰에 올 동안에 갈 거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좀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확인하는 도중에 저희가 간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장난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 있어. 어디는 가 있어. 사소한 말다툼이지만 분노를 사귀지 못하는 박성우 순경. 오해가 빚어낸 언쟁이 감정의 뇌관을 건드린 모양이다. 신고자 역시 분실한 물건을 되찾았는데 좀처럼 화를 사귀지 못한다. 네가 흥분해버리면 안 돼. 경찰이 흥분하면 안 돼. 치안의 최전선에는 예상치 않은 사고도 많고 시비를 거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박성우 순경은 무된 칼날의 지혜로움을 알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 네트. 빵 찬 겁니다. 발로. 그애들이 저보고 승차감을 해요. 여기 기스나고 이렇게 기스났어. 여기 들어갔잖아요. 거의 거부죠. 문 닫고 그냥 쌩깠는데. 일단 선생님께서 차를 찬 거는 송계가 송계예요. 친구거든요. 한 말씀만 들었어요. 옆에서 택시 운전자와 승객 사이에 벌어진 소동. 여기라고 그러셨죠. 방금 봤어요. 제가 여기라고 그랬죠. 예, 여기 찼어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기 찼다는 거예요. 여기? 아 저기 신발 자국 이거 있네. 신발 자국 있네. 어쨌든 거기 찍어 사진 찍어라. 차량의 흠집은 났지만 마음의 상처가 문제다. 선생님 홍익주도 아세요? 아니 그럼 따라가. 네 따라오세요.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건 청년. 나이가 올해 어떻게 되시는데요? 옆에 있는 경찰관이 25입니다. 승차 거부를 했다고 착각한 청년은 도를 넘어서는 화풀이를 했다. 일단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안 하면 이제 사건 처리할게요. 제가 죄송하긴 한데. 네, 죄송하긴 한데. 이게 어떤 상황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여보세요. 기억도 안 나는 그 일을 저질러 놓고 기억도 안 난다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요? 수리값 얼마나요? 수리값 얼마나? 그러니까 일단 진심으로 사과부터 먼저 해.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한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그냥 묵관시켜주면 다음에 또 그럴 거야. 저 지금 이게 처음이라서. 상을 한다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해보고 안 되면 저희가 사건을 처리할게요. 들어가겠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저희한테. 네, 알겠습니다. 피해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다. 사소한 오해가 빚어낸 촌극. 박성우 순경도 느끼는 바가 크다. 그 아까 저쪽에 있었던 분도 이제 25살 같은 저랑 동갑인데 저는 저분이랑 좀 다르게 행동했어야 되는데 똑같이 행동한 것 같아가지고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오늘 좀 몰려있던 스트레스가 좀 폭발한 것 같아요. 최경열 경사의 예상대로 두 사람은 기분 좋게 합의점을 찾았다. 하필이면 왜 거리에서 언쟁을 벌였을까? 후배는 머쓱한 마음에 슬그머니 선배 이야기를 꺼낸다. 둘 다 말은 잘 없지만 이제 가장 저랑 많이 타가지고 서로 이제 호흡으로 보면은 이제 저랑 제일 잘 맞습니다. 많이 늘었다 뻥치는 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후배. 사는 일이나 경찰관 일이나 속사정은 매 한 가지다. 함께 가면 더 즐겁고 밥상도 마주 앉아야 제맛이다.
하루에 2번 경찰관들은 이곳 지구대 2층 식당에서 허기를 달랜다. 잠시나마 어깨에 짐을 내려놓는 시간. 자취 생활에 지친 막내 순경에게는 엄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제 기다려진 시간. 신이 빨리빨리 먹어. 나 때는 밥도 안 먹었어. 고등학교 때 이제 좀 방황을 좀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몇 번 이제 경찰관 분들이랑 좀 이렇게 대화를 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나도 나중에 좀 크게 되면은 저런 좀 청소년들이나 좀 방황하는 청소년들한테 좀 저도 힘이 되어주고 싶다 그런 생각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음 날 도난 휴대전화를 싼 값에 사들여 처분해온 작물업자가 체포됐다. 불산에 4만 원에 샀다는 거지 이거. 불산에 4만 원에 샀다고. 훔쳐온 걸 자기들이 산 거고 이거는 훔쳐온 거나 이 작물을 살 때 이용한 장부고 이용할 때 그 사람들하고 통화할 때 사용한 거 휴대폰이고 작물이지. 인터넷을 통해 독보사처럼 번지는 작물 거래. 헐값이라고 무조건 사들였다가는 산 사람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 특수절도법에 대해서는 혐의가 입증이 돼가지고 이미 긴급 체포가 된 상태인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제로 이 도난 휴대폰을 이 인터넷에 올라온 도난 휴대폰을 사가지고 이게 또 싸게 구매해가지고 비싸게 이제 파는 자 그런 게 있는데 아마 지금 작물취득죄까지 해당이 있는 것 같고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저 중고나라 이런 데서 하다 보면은 싼 물건에 대해서는 좀 한 번쯤 의심을 가지고 이걸 해야지만 본인도 피해를 안 당하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또 본인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구대를 관할하고 있는 마포경찰서. 자, 부장님, 여기 있어요. 잘 봐야 돼. 도망가는 게 있으니까. 용의자 이송 절차를 위해 지구대 경찰관들이 자주 찾는 곳이다. 특수절도는 강력히 소구한. 이제 용의자들은 이곳에서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된다. 니네 직업이 뭐냐? 저는 원래 에어컨 설치기사예요. 네. 너는? 배달, 음식 배달. 왜 그랬어? 방세가 급해갖고. 어? 방세가 급해. 방세가 급해서? 돌아가는 길. 전정훈 순경의 눈빛이 심상치 않다. 한참 발길을 떼지 못하다 겨우 경찰서를 나서는 전정훈 순경. 근데 주변에서 많이 포기들 해라 막 이런 말 많았는데 그때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강력히 형사 가려고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저분들은 뭐 되게 힘들고 별로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되게 많이 부러워요 지금도 사실 좀 되게 부러웠어요. 그날 밤 홍대 앞에서 취객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예, 그 만난 적도 없어요. 이분들하고 일면식 전혀 없으세요. 예, 그럼 선생님들 일단은 저희랑 같이 가세요. 신고자는 취객 절도라고 주장하고 혐의자는 도와주려고 했다고 주장한다. 누워서 자는 사람의 주머니를 튀겨갖고 뺀다는 거는 경찰관이 아니고서는 자,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끝도 없는 변명. 쓰러진 사람을 도와주면서 왜 타인의 물건에 손을 댔을까? 그냥 저희는 합숙해가지고 같이 여자애랑 놀자고 하려고 했는데 저희는 챙기는 마인드로. 정작 피해자는 술에 취해 기억도 못하는 상황. 선생님은 그러면 지금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죠? 목격자분들이 누가 제 주머니에서 카드랑 그걸 꺼내는 걸 보시고 일단 제지하셨다고 하셨더라고요. 네. 부축배기 사건 하고 있어요. 부축배기 자고 있는데 술 취해서 자고 있는데 이제 자는 사람 근처에 가갖고 이제 깨우는 척하면서 아는 사람 지인인 척하면서 이제 주머니 뒤져갖고 이제 현금이나 핸드폰이나 훔쳐가는 그런 사건 하고 있어요. 부축배기의 경우 목격자가 없으면 속수무책. 다행히 이번 경우에는 용감한 젊은이의 신고가 주요했다. 친구면 좀 집에 같이 좀 집에 보내든가 아니면 좀 챙기지 주머니에 손을 넣는 거야.
근데 제가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봤는데 주머니에서 손을 넣다가 이제 돈을 딱 잡고 제가 딱 덜미 잡자마자 돈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예. 그리고 카드는 반쯤 여기까지 나와 있고. 예. 그래가지고 가지 마라. 뭐 하는 거냐. 친구인 거 증명해라. 취객 대상 부축배기는 특수절도에 해당한다. 역시 강력계로 이송. 최고 6년 이하의 징역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 부축배기와 같은 취객 절도를 예방하려면 전화 통화를 하거나 휴대전화를 보며 걷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주의력이 분산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위급한 상황에는 소형 호루라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낯선 승용차의 접근을 예의주시하고 조금 돌아가더라도 번화한 거리를 이용해야 한다. 번화가에서는 소음 신고도 때때로 발생한다. 근데 저희가 시끄럽다는 게 말이 되나? 평범해 보이는 주점. 이곳에서 무슨 소음이 들린다는 걸까? 사장님 안 계세요? 네, 아직 안 나오셨는데. 초저녁부터 술을 마시던 손님이 불편한 의사를 내비친다. 야, 초저녁에 나와서 이거. 어디 계세요? 경찰분 오셨는데? 사업자 등록증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 저기요. 문을 안 닫아갖고 그랬구나. 냄새가 나서. 업태가 음식 및 숙박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내부를 확인해 보니 안쪽 밀실에 노래방 기기가 놓여 있다. 자, 일단 제호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잠시만요. 홍익지구대 경찰관이에요. 예. 지금 좀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예. 사업자 등록증 확인해 봤더니 일반 음식점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노래방 기계랑 다 설치돼 있잖아요. 원래는요. 가수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가수 누가 했었거든요. 그리고 가수 불법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사업자는 한 번만 봐달라며 통사정이다. 아니,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번에도 가수 제가 다른 건 다 할게요. 근데 취소되는구나. 아니 이거 영업 정지 그런 건 할게요. 아, 그건 제가 신당이가 아니죠. 제가 그런 건 다 할게요. 뭐. 그러니까 일단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정지랑 면허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아는데. 가시죠, 가서. 일단. 예. 사업자는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하지만 경찰관 개인의 뜻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제가 여기서 만약에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저도 사장님 생각하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여기서 그러면은 다음에 얼른 떼세요 이런 식으로 무마해버리거나 제가 그냥 눈 감고 넘어가 버리면 저도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공직자로서. 진짜 그만. 제가 이런 장사를 처음 했거든요. 그 모르고 이제 입술 맡아서 그렇게 됐는데. 죄송해요, 진짜. 눈물 앞에서는 누구나 약해지기 마련. 강원희 경사도 씁쓸한 표정이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것이 경찰관의 임무. 행정처분하면은 1차는 시설 개수 명령이고 2차는 영업정지고 하면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예외 없이 법을 집행해야 한다. 신분증 있어요? 신분증 지금?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영업정지 1개월 혹은 그에 해당하는 총 매출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2차례 이상 적발됐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먹고 사는 일이라도 법망을 벗어나면 선처의 길은 없다. 경찰관이 된다는 것, 그것은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일이기도 하다. 경찰관을 하면 마음 약해질 수밖에 없어. 다 이게 보면은 다 불쌍한 사람들이야. 다 입원한 사람 다 불쌍한 사람들이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내가 먹기 살기 위해서 입원한다는 자체는 지금은 안 되는 시대래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약하지 말고 좀 아쉬운 말은 있지만 그러면 아쉬울 때 그 사람들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한마디 해주고 그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경찰서에서 미인집 그 인계할 때 좀 잘 설명해 줬습니다. 나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주치고 힘들지 말고. 근데 뭐 저도 하나 배웠습니다. 저도 하면서. 아니 그게 단속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좀 아까 좀 분위기가 좀 제 기분은 좀 그렇더라고요. 아직은 좀 정에 약해져가지고 단속을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은 솔직히 있었는데 그래도 그게 그렇게 하면 전 안 되는 거니까.